의사 선생님, 매일 아침 달걀 후라이 하나씩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죠? 78세 이순자님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4시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119에 실려온 이순자님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달걀 후라이 2개씩 30년을 거르지 않고 드셨다고 하더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하며 흘리시던 눈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 달걀이 어떤 분들에게는 심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입니다. 달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던 것이죠. 이순자님의 경우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환자들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왔을까? 달걀이 좋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의학 논문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달걀과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 조리법에 따른 콜레스테롤의 변화, 연령별, 달걀, 섭취 권장량.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84세 내과 전문의 유정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고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서 허브와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게 되고 무엇보다 흙을 만지는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지인들은 종종 묻죠. 그 나이에 어떻게 진료를 계속하세요? 사실 저도 한때 건강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달걀에 숨어있는 진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건데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때로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이더라고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달걀 드시고 계시나요? 그 방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78세였던 저는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달걀을 2개씩 지어 먹곤 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의사인 내가 몸에 해로운 걸 먹겠어? 하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환자들에게도 달걀은 좋은 단백질론이니까 꾸준히 드세요라고 권했었어요. 아침 일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달궜어요. 기름을 두르고 달걀 2개를 탁탁 깨뜨려 넣으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죠.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공복에 뜨거운 달걀 후라이를 2개 먹고 진료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환자를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속이 좀 더 부룩하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숨이 차오르더군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환자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서 있기 힘들 정도였어요. 간호사가 제 얼굴색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선생님 얼굴이 새파예요. 처음엔 일시적인 소화 불량이겠지 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가슴에서 등으로 그리고 왼쪽 팔까지 저리는 느낌이 퍼져나갔거든요. 그제서야 이건 심장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로서의 직감이랄까요. 급히 심전도를 찍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협심증 초기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더군요. ST 분절의 변화가 보이고 티파도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심장 혈관이 막힐 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환자들에게 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제가 정작 제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거든요. 더욱이 제가 매일 먹던 그 달걀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니 급히 응급실로 옮겨져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평생 남의 병을 진단해왔는데 제가 환자가 되어 침대에 누워있으니 이상한 기분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정밀 검사 결과였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mgl 있다군요. 정상 수치인 200mgl을 훌쩍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190mg/dl로 위험 수준이었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35mg/dl로 정상 하한선 아래였어요. 중성 지방도 250mgl로 높았고요.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먹던 그 달걀 후라이가 주범이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된 노른자의 산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고 있었던 거죠. 달걀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제가 매일 2개씩 먹었으니 370mm를 섭취한 셈이었어요.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훌쩍 넘었던 거죠. 게다가 공복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낭에서 담즙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제 몸에 누적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제 식탁과 식습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심하던 그 달걀이 오히려 제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담당 의사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유 선생님, 달걀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달걀은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드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약이 아닌 달걀 섭취법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프라이에서 반숙 삶은 달걀로, 그리고 아침 공복이 아닌 점심으로 옮겼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4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부엌으로 발길이 향하고 프라이팬을 찾게 되더라고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미음이나 죽으러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달걀은 점심때 반숙으로 삶아서 하나만 먹기로 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넣고 정확히 7분 동안 삶았습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익지 않고 살짝 흐르는 상태가 되도록 말이에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거든요. 예전엔 아침 식사 후에 항상 졸음이 몰려왔는데 그런 증상도 없어졌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 덕분에 오전 진료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60mg이나 감소한 거였어요. LDL 콜레스테롤도 130mg/dl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HDL 콜레스테롤은 45mg/dl로 올라갔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더군요. 약도 안 드시고 이렇게 수치가 개선되다니 6개월 후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190mg/dl까지 내려갔거든요. 정상 범위 내에서도 최적 수준에 도달한 거죠. 가슴 통증도 점차 사라지더군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더 신기한 건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식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는데 그런 증상도 말끔히 사라졌거든요. 위 내시경을 다시 해보니 위염 소견도 많이 호전되어 있더라고요. 위벽의 발적이 줄어들고 이산 분비도 정상화된 상태였어요. 달걀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은 경험은 저에게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살아있는 경험이에요. 환자들에게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바꿔야 할 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달걀을 아침 공복에 먹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기름진 달걀 후라이를 먹으면 이장과 담낭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실제로 76세 조영부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프라이를 드시다가 담석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조영부님이 처음을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른쪽 옆구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담낭에 1.5cm 크기의 담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어요. 조영부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었던 달걀이 이렇게 제 몸을 아프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공복 상태에선 위산 분비가 활발해지는데 여기에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면 이벽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또한 담낭에서 담즙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담낭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기능이 약해져 있고 담낭성도 떨어져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음으로 이장을 깨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요.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가벼운 죽이나 미음으로 아침을 시작하죠. 이염이나 담낭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달걀을 드시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 달걀은 하루 1개 반숙으로 드세요.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은 조리법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벽에 쌓이기 쉬워지거든요. 반면 반숙으로 조리하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81세 김영선님은 제 조언대로 매일 반숙으로 한 알만 드시고 계신데 최근 혈관 나이 검사에서 60대로 측정되셨어요. 김영선님의 경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혈압도 16, 95mm 머큐리로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250mmg를 넘었었어요. 그런데 달걀 섭취법을 바꾸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만 3580mm 머큐리로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도 200mgdl 이하로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체감 변화가 컸죠. 김영선님은 달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무척 기뻐하시더군요. 삶을 때는 7분 내외가 최적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넣고 정확히 7분 후에 찬물에 헹궈주세요. 노른자 중심이 살짝 흐르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이때 단백질 변성이 최소화되면서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오지 혈증이 있으시다면 주 3에서 4회로 제한하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달걀을 어떻게 요리하셨나요? 세 번째, 녹차나 주스 두유는 1시간 후에 드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일부 음료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나 철분 흡수를 저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녹차의 탄분은 달걀의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을 수 있거든요. 80세 윤점수님은 달걀과 녹차를 함께 드시다가 철분 부족으로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윤점수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녹차를 즐겨 드셨는데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검사해 보니 혈중 철분 수치가 정상 하한선인 60gdl 아래로 떨어져 있더군요.
헤모글로빈 수치도 10.5 GDL로 빈혈 진단 기준에 해당했어요. 윤점 수님처럼 빈혈 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탄닌-철 복합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거든요. 또한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음료도 달걀의 단백질과 반응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식사 후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보리차는 탄닌 함량이 낮아서 철분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화도 도와주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 바로 녹차 한잔 하시나요? 네 번째 간 질환이 있으시다면 흰자만 드세요.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데 여기에 과도한 지방이 들어가면 간세포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간경화 진단을 받은 79세 민기 열림은 제조원에 따라 흰자만 섭취하셨는데 3개월 후 간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어요. 에즈 수치가 82에서 45UL로 알트 수치가 75UL에서 40로 떨어졌거든요. 정상 범위인 40리터 이하로 들어온 거죠. 민키열님은 처음에 달걀을 밥만 먹는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달걀 흰자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간에서 알부민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민키열님은 달걀을 포기할 뻔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흰자를 스크램블로 조리하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흰자만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익히면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 수 있어요. 간질환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노른자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간은 어떤 상태인가요? 한 번쯤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걀은 잘만 먹으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고 비타민 B12와 콜린도 풍부하죠. 특히 콜린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하지만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조리법과 섭취 시간만 바꾸면 달걀은 해가 아니라 보약이 됩니다. 저 역시 지금도 매일 달걀을 먹고 있어요. 다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위장을 예열한 뒤 섭취하고 하루 1개씩 반숙으로 드시며 음료는 1시간 뒤에 그리고 간 질환자와 고지혈증 환자는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달걀을 드시기 전 따뜻한 물 1잔 마시기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10년은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78세에 겪었던 그 위기를 여러분은 미리 예방하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식탁은 매일 쌓는 작은 기적입니다. 하루 아침에 바뀌는 건 없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저처럼 위기를 겪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